김진찬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짧게 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이제 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 왔을 때 그 제설제라는 걸 뿌려요. 그 소금이나 뭐 염화칼슘 이런 제설제 같은 걸 뿌리는데 제설제가 막 뿌려져 있는 도로를 차로 운전하고 다니면 제설제 밑에가 다 썩어요. 부식되고 막 한마디로 우리가 제설제 때문에 차 밑에를 봤을 때는 그냥 차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밑에가 다 빨개지고 막 썩어 보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제설제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제설제의 부식이 차량 하부를 이렇게 파손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다니고 있는 이런 도로들도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가 파손될 만큼 매년 도로를 보수하느라고 또 공사도 하고 해야겠죠. 저희가 만드는 이런 제설제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해양 폐기물, 해양 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식이 되지 않는, 그리고 도로도 파손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은 그런 제설제 말고도 화장품, 우리가 이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그런 원료, 그리고 우리 뭐 식물들 잘 자라나라고 뿌리는 비료 같은 것도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불가사리라는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온전히 다 재생시켜서 저희가 다양한 시장에 쓰일 수 있는 제설제나 여러 소재들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특화돼서 이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조금 더 잘 발휘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창업이나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깊이 탐구를 많이 하게 됐었고, 대학교 때는 뭐 창업 동아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활동하면서 창업에 대한 프로젝트 구체화시키면서 준비를 하기도 했었죠. 불가사리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제설제를 만들고 있나요? 불가사리에 그 뼈가 있어요. 불가사리도 뼈 조각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제설제를 만들 때는 불가사리 뼈 조각만 추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가사리의 살점들을 다 녹여내면 뼈만 남겠죠. 그래서 그 뼈 조각을 저희가 제설제 성분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그 뼈 조각에는 되게 구멍이 엄청 송송송 뚫린 미세한 구멍을 갖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스펀지 같은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공성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구멍이 많다라고 해서 다공성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다공성 구조의 이런 뼈 조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설제가 아까 부식도 많이 시키고 도로도 파손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제설을 하고 나면 도로가 파손되는 되게 안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어떤 그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특정 물질이 제설을 하고 나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송송송 뚫린 그 다공질의 구조를 이제 흡착하는 거죠. 한마디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좀 환경에 안 좋은 물질들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형태로, 환경에 안 좋은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형태로서 환경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게. 불가사리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회사가 생각보다 약간 불가사리를 활용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재미난 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저희 회사는 되게 많이 연구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사실 콜라겐이라는 물질은 절대 피부에 들어갈 수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커서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넣으려면 우리가 하나의 전달체가 필요해요. 쉽게 닥터 캡슐 같은 유산균 음료 마셔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캡슐 같은 데 막 유산균 담잖아요. 근데 그 캡슐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 사이즈의 캡슐에 콜라겐을 담으면 이 캡슐이 실제로 피부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캡슐에 그런 콜라겐 넣어서 만들면 충분히 콜라겐이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미나게도 지금까지 이제 개발되었던 많은 콜라겐들은 이 캡슐에 안 들어가요. 캡슐에 들어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 구조상.
근데 이제 불가사리에서 저희가 추출하는 콜라겐은 이 캡슐을 굉장히 잘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자체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불가사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이거를 이런 특정한 캡슐에 담고 이거를 화장품 업체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화장품 업체들이 이 캡슐에 담겨져 있는 그 불가사리 콜라겐을 어떤 다양한 원료 중에 하나로 써서 화장품을 만들면 그 진짜로 콜라겐이 우리 피부 안쪽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그런 불가사리 콜라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어떤 불가사리를 사용하고 불가사리 수치로 인한 생태계 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설제를 만들 때는 불가사리의 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불가사리는 이제 아모르 불가사리나 이제 별 불가사리 같은 해양수산부라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10대 그 유해 생물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개의 그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10개의 생물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개의 종이 별 불가사리랑 아모르 불가사리라고 하는 불가사리 종들인데, 그래서 이런 불가사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 그 개체수를 그 마리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나 많은 정부들이 돈 주고 어떻게 보면은 어민들한테 그 불가사리를 사 모을 정도로 개체수 관리에 되게 진심인데, 저희는 그 불가사리를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된 불가사리들은 이제 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설제로 쓰고 또 뼈에 붙어 있는 콜라겐은 화장품 원료로 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살점을 막 녹인다고 했잖아요. 살점을 녹인 용액은 다 비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양 쓰레기를 거의 온전히 활용하는. 두 번째 질문 주신 것도 이제 연결된 답변인데, 저희가 활용하는 불가사리는 그렇게 이미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생태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 불가사리 특정 종들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딱 그 적정한 수준의 개체수들을 정하고 있고, 그 개체수를 맞추기 위한 양만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에 대한 불가사리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가 불가사리를 활용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바다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더 안정화되는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가 저기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되게 고민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생각보다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계속 변해요. 대외적인 상황은 계속 변하고 시장 상황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까지 가는 길은 계속 바뀔 거예요. 약간씩 변화들이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빠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대충 감만 잡아요. 내가 저기가 목표니까 일단 저 빠른 길은 이건데 일단 여기로 가봐요. 감상은 여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던 사람은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무조건 여기에 더 가까이 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할 줄 아는 관성이 되게 학습화되어 있고 되게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표를 이루는 거가 되게 상대적으로 수월해져요. 근데 계속 고민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완벽해져서 해봐야지,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더 되면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약간 멈춰서 고민하는 거가 또 되게 관성처럼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해요.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창업을 꿈꾸고 있든 내가 조금 더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는 게 내 삶의 목표라면 조금은 더 먼저 한 발짝 내딛는 거를 습관화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언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들의 이야기들 중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희 정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이건 조언입니다. 그냥 저런 경험과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런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나의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의 경우의 수고.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수백억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에 대한 답은 항상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는 지금 나이에서는 그냥
더 잘 지내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친구들이랑 뭐 사고도 쳐봐도 되고 큰 사고 아니면 그래서 즐거운 학창 시절 보내고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커서 굉장히 큰 자산들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추억과 더 많은 좋은 기억들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수!